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금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노화의 진짜 원인을 알면 노화의 진행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예방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노화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노화의 진짜 원인을 찾았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몸을 늙게 만드는 것이라고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올랐나요?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연구하는 항노화의학에서 지금까지 주목해온 것은 산화였습니다. 산화에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연구를 통해 많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과의 껍질을 벗겨서 놓으면 표면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 이유는 사과의 표면이 산소와 만나 산화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산소가 들어오는 일이 우리 몸에서도 일어납니다. 산화하는 과정에서 세포에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받아들인 산소 중에 2~3% 정도 활성산소가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 몸은 노화되는 것입니다. 한편 산화 이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당화는 몸이 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팬케이크를 프라이팬에 노릇노릇 구우면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하지만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것이 반드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당화이며 우리 몸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화는 몸이 녹쓰는 상태입니다. 당화는 몸이 탄 상태입니다. 당화는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함으로써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는 반응을 말합니다.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하면 AGE라는 나쁜 물질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성된 AGE는 몸속에 점점 쌓이면서 온갖 질병을 촉진하고 노화를 일으킵니다. 피부의 기미나 주름, 눈에 보이는 곳의 노화뿐만 아니라 암이나 동맥경화, 골다공증, 알츠하이머, 백내장 등 나이가 많을수록 걸리기 쉬운 병도 AGE가 원인입니다. 노화의 최대 원인은 산화뿐만 아니라 당화에 의해 생기는 AGE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의 노릇노릇한 색깔에 주의해야 합니다. 당화에 의해 생기고 노화에 깊이 관여된 물질인 AGE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AGE는 우리말로 좀 어렵지만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합니다.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생성되는 물질의 최종 반응물입니다. 특히 고열을 가하면 AGE는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최종이라는 말부터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듯이 한번 생성된 AGE야말로 활성산소를 능가하는 노화의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과 포도당을 동시에 가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든다면 모두가 좋아하는 요리인 튀김, 스테이크, 빵, 케이크, 토스트, 타코야키 등등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노릇노릇해서 그을린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노르스름하게 구운 빛깔이 들어갈 때 생기는 것이 AGE입니다. 이 구운 빛깔을 메일라드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메일라드 반응은 식품의 맛이나 향, 보존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메일라드 반응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노르스름한 황갈색을 띈다. 2. 반짝이는 윤기가 있다. 3. 단백질을 결합시키는 작용을 한다. 4. AGE로 변한 단백질은 몸속에 오래 남아있는다. 요리 중에 북경오리를 본 적이 있다면 메일라드 반응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북경오리는 뜨거운 오븐에서 가열한 요리입니다. 특히 겉면이 노릇노릇 구워져서 캐러멜 같은 갈색의 반짝이는 윤기를 띠고 있어서 더욱더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메일라드 반응으로 갈색 부분에 AGE가 대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된장이나 간장도 콩 단백질의 당화 반응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도 AGE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푸딩에 캐러멜 소스와 같이 포도당만 가열해서는 AGE가 생기지 않습니다. 피부의 노화를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듯 피부 역시 탱탱하고 탄력 있던 피부가 주름지고 늘어지게 됩니다. 하얗게 투명하게 비치는 맑은 피부는 누렇고 칙칙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름이 지고 살이 늘어지는 등 이 모든 것이 바로 노화의 사인입니다. 실은 노화도 당화의 진행과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피부의 늘어짐과 당화의 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2008년에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인 에스티로더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부의 칙칙함과 당화의 관계에 대해서 2009년 일본의 폴라에서도 발표했습니다. 피부가 누렇고 칙칙한 것은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피부의 표면에 멜라닌 색소가 쌓인 것과 진피세포의 당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AGE 양을 크게 늘리기 때문입니다. 빵이나 고기 등이 익으면 맛있게 보이는 노르스름한 색을 띠게 됩니다. 맛있게 보이는 음식 표면의 다갈색에 다량의 AG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당화가 진행되면 피부도 누렇게 변합니다. 폴라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연령이 높을수록 진피의 AGE 축적량이 증가합니다. 즉,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름과 함께 AGE가 쌓여서 피부는 늘어지고 누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가의 화이트닝 화장품을 쓴다고 해도 당화의 진행을 막지 않는다면 피부 전체가 누렇게 칙칙해지는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가내보호 화장품의 최신 연구에서 표피에는 AGE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40일에서 50일 안에 새로운 표피로 교체되는데 이때 케어를 바르게 실행한다면 피부 노화 중 일부는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뼈가 약해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령인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골다공증이나 변형성 관절증에도 당화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뼈에도 콜라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뼈는 무게로 약 절반을 차지하는 콜라겐 섬유를 바탕으로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성분이 딱딱하게 결정된 것입니다. 미네랄 성분이 줄고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가 골다공증입니다. 그럼 왜 골 양이 줄어드는 것일까요? 여기에도 노화 물질인 AGE가 크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콜라겐 섬유는 세 가닥이 서로 얽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와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얽혀 있는 세 가닥 중 두 가닥의 콜라겐 섬유 사이에 AGE가 생기면 강도가 약해지고 탄력성도 떨어져 쉽게 끊어지거나 터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뼈의 토대는 무르거나 딱딱해지면서 변형을 가져옵니다. 게다가 AGE는 뼈를 만드는 세포에도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러면 뼈에 칼슘 등의 미네랄 성분이 침착하기 어려워져 결론적으로 뼈는 단단함을 잃어 약해집니다. AGE로 인해 변형성 관절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들 중 4명에 1명꼴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변형성 관절증은 무릎이나 고관절 등의 연골이나 조직이 변형되어 만성적인 염증이 계속돼 통증이 동반되는 병입니다. 관절의 콜라겐이 교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17년. 아무것도 안 한다면 AGE는 계속 진행될 뿐입니다. 혈관은 어떻게 노화가 진행되는가? 인간의 몸은 37조 개가 넘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포의 하나하나마다 쉴 새 없이 산소와 영양소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혈액과 혈관 덕분입니다. 혈관의 노화에도 AGE가 큰 영향을 끼칩니다. 몸속의 수많은 혈관 중 특히 동맥이 가늘어지거나 딱딱해지고 막히는 것이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혈관의 기능이 저하되어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세포 에너지 공급이 막히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혈관 역시 피부처럼 콜라겐 섬유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단백질에 AGE가 쌓임으로써 혈관은 탄력과 생기를 잃고 무르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맥경화의 진행에도 AGE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맥경화란 심장에서 온몸에 혈액을 보내는 동맥의 혈관 내벽이 딱딱해지거나 두꺼워져 혈류가 정체된 상태를 말합니다.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AGE입니다. 동물 체내 모든 조직에 분포하여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대식세포는 침입한 세균 등을 잡아서 소화하여 그에 대항하는 면역 정보를 림프구에 전달합니다. 하지만 나쁜 콜레스테롤과 AGE가 결합되면 이런 대식세포를 격퇴합니다. 그 잔해가 동맥의 벽에 부풀어 오르듯이 부착됩니다. 벽에 붙은 덩어리는 점점 커져서 혈관의 내벽을 좁히거나 피 덩어리가 되어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즉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이 동맥경화의 원인이 아니고 AGE화한 콜레스테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식사가 사람을 늙게 합니다. 지금까지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많은 병이 당화에 의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당화가 진행돼 쌓이는 AGE는 어디서 생성되는 것일까요? 매일 조금씩 몸속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만 실은 음식물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사할 때 AGE는 몸속에 축적됩니다. 식품에 함유된 AGE 중 10% 정도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남습니다. 소화되지 않았던 AGE는 장에서 흡수되어 몸 전체에 축적됩니다. 신장이 잘 기능되고 있다면 AGE의 대부분은 소변과 함께 체외로 배출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도 최종적으로는 섭취한 양의 0.6에서 0.7%는 체내에 남습니다. 걱정될 정도의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1일 3회 식사를 1년 동안 하면 1000회를 넘습니다. 게다가 한번 체내에 축적된 AGE를 자력으로 배출할 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먼지도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이면 산이 되는 것처럼 점점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맙니다. AGE의 양은 식재료에 함유된 양뿐만 아니라 조리 방법이나 식사 시간, 그리고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 변화가 많습니다.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서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매일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노화의 속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 해도 젊고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은 매일 우리가 먹고 있는 식사가 큰 원인입니다. 늙지 않는 식사의 대원칙. AGE를 전혀 섭취하지 않고 생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되도록 몸에 축적되지 않게 의식하면서 음식을 찾아 먹는 것만으로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의 AGE 섭취량은 7000KU까지가 적당합니다. 한 끼의 식사만으로도 이미 섭취했다면 며칠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많이 섭취했다면 그 다음 식사부터는 최대한 AGE의 양이 적은 음식을 먹어봅시다.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로 무엇을 먹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주식으로 먹는 밥과 빵, 면 등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빵, 케이크, 와플처럼 군침을 돌게 하는 누르스름한 색이 있는 음식에 AGE가 많이 있습니다. 주식 중에서도 AGE가 적은 것은 밥입니다. 한 끼 식사의 평균적인 AGE 양으로 밥과 그 외의 주식을 비교하면 토스트는 3배,
콘프레이크는 8배, 파스타는 12배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빵과 케이크는 75배, 와플은 96배나 AGE를 섭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단백질의 근육인 육류와 어패류, 유제품, 계란입니다. 기본적으로 어패류보다 육류에 AGE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육류를 먹기 위해서는 가열해야 하기 때문에 AGE의 양이 증가합니다. 어패류를 가열해서 조리할 경우 육류에 비해 AGE의 양은 적습니다. 유제품 중 치즈를 주의해야 합니다. 치즈는 숙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AGE의 기초인 당질과 단백질이 같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카테치나 크림, 모짜렐라 등 오랫동안 숙성시키지 않은 것은 괜찮습니다. 계란은 AGE의 수치가 낮은 편이어서 추천하는 식품입니다. 이왕이면 기름을 두르고 가열해서 만든 계란 후라이보다는 삶은 계란이나 온천란으로 먹어봅시다. 계란 후라이는 삶은 계란의 약 6배 정도 AGE의 양이 증가합니다. 채소나 과일은 AGE가 적게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많이 먹으면 당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므로 섭취하는 양에 주의해야 합니다. 젊음의 비결은 바로 이것. 언제나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식사를 통해 AGE가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GE를 억제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비타민 B군 중 특히 B1과 B6에는 AGE를 억제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임상실험도 이루어졌을 정도로 이미 약에 가까운 효과를 보인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비타민 B1은 피곤하거나 어깨 결림에 좋은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필요량은 남성이 1.4mg, 여성이 1.1mg입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다리가 저리거나 붓고 온몸이 무기력해집니다. 과거에 각기병이 유행했던 것도 비타민 B1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1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돼지고기, 장어, 대구알, 현미, 메밀, 콩, 간, 닭고기 등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더위를 탄다면 이런 음식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B6의 하루 필요량은 남성이 1.4mg, 여성이 1.2mg입니다. 비타민 B6는 장내 세균의 합성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부족해질 일은 많지 않지만 항생 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장내 환경이 나빠질 경우에는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부족하게 되면 설염, 구내염, 구강염 등이 나타납니다. 비타민 B6는 다양한 식품에 널리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소고기와 닭의 간, 굴, 꽁치, 바지락, 청어, 바나나, 마늘 등에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B1을 섭취하면 식품에 있는 AGE 이상으로 생성되는 것을 강력히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 6는 거친 피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서 젊음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후생 노동성이 추천하는 비타민 B1과 B6 섭취량 이상을 매일 조금씩 먹는 것만으로도 피부나 혈액 속에 AGE의 양이 저하되었다는 실험 데이터도 있습니다. 비타민 B1과 비타민 B6는 강력하게 AGE를 억제시키므로 당뇨병 합병증의 치료약으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므로 과도하게 섭취했다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대량으로 섭취해도 체내에 남지 않습니다. 식사 때마다 섭취하도록 신경 써보세요. 비타민 B군은 서로 도우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비타민 B군 모두를 함유한 보충제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앞전 영상에 아침에 빵을 먹지 마라에서는 노화 방지를 위해 탄수화물 절식하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하는 100년 식사 내용 중 잘못된 식사 때문에 늙고 병에 걸린다 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 중
제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피부 건조증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주름살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 화장품을 바꿔보고 수분을 충분히 주려고 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살찌는 것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살이 찌면서 함께 찾아올 수 있는 생활 습관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좀 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살고 싶은 간절함이 조금 더 일찍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지만 나이가 몇 살이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책 속에서 강조하고 있어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키타 젠지는 노화 메커니즘에 대해 30년간 연구해 오고 있는데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몸의 노화는 어떤 공통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노화는 당화가 일으키는 AGE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지요. 이 책은 어떻게 하면 겉모습도 젊고 몸속도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전해주는데요. 오늘은 1장 AGE란 무엇인지 잘못된 식사로 인해 늙고 병드는 삶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노화를 진행시키는 AGE를 대량 함유한 나쁜 음식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프랑크푸르트 소세지, 베이컨, 프라이드 포테이토입니다. 아침이나 브런치에 간편하게 올라가는 식재료이지요. 생고기보다 가공되어 보존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먹기도 전에 이미 AGE 양이 많아서인데요. 특히 3가지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이 프라이드 포테이토, 즉 감자튀김입니다. AGE 양은 KU라는 단위로 표시하는데 KU의 수치는 프랑크푸르트 소세지와 구운 베이컨보다는 낮지만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감자에는 아스파라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감자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과 포도당이 반응하면 아크릴 아마이드가 형성되는데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뜨거운 요리 과정에서 형성된 화학 물질이고 이 물질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화를 촉진하는 위험한 요리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온인데요. 튀김이나 오븐에서 조리하면 AGE 양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가열할 때 할 수 있다면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 역시 식습관이 정말 중요함을 숙지하게 됩니다. 식습관의 개선이 곧바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어제는 아침에 빵을 먹지 않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면 오늘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습관으로 순서에 따라 먹는 것과 식사를 마치고 15분 내로 운동할 것 2가지입니다. 이 2가지는 이 책의 저자가 꼭 실천해 주기를 당부하는 10가지 규칙에 속해 있습니다. 식사 때는 우선 채소나 해조류,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차례로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부터 먹으면 소화되기 시작한 식이섬유가 위장에 많이 존재해서 탄수화물의 소화 및 분해 속도를 더디게 해서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 AGE의 발생을 억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 바로 걸어야 당화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사로 당질을 섭취하면 15분 이내에 혈당치가 오르는데 이 타이밍에 걷기 등의 운동을 하면 몸은 근육이 받아들인 혈당을 내부에 남겨두지 않고 에너지로 점차 사용한다고 합니다. 1회 약 20분, 걸음수는 약 2000보 정도가 적당하다고 조언합니다. 미소님들도 평소 자신의 식사 전후의 생활 패턴을 점검해보고 음식은 채소부터 순서에 따라 먹는다. 식사 후 15분 내로 약 20분 2000보를 걷는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AGE를 억제하는 식생활을 1, 2주만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고 하니 나이와 상관없이 실천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용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